저는 이제 성공회대학교 노동아카데미에서 일하고 있는 하종강입니다. 그 소개 전에 이제 고난함께에 대해서는 저는 특별한 기억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재능교육 투쟁이라든가 노동자들이 몇 년 동안 농성장을 지키면서 투쟁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가장 마지막까지 함께 해준 단체 중에 항상 고난함께가 있더라고요. 보면 마지막까지 와서 십자가 들고 와서 그 십자가를 길바닥 위에 세워놓고 농성장 옆에서 기도회도 해주고 이랬던 사람들로 항상 기억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난함께에 대해서는 특별한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인천 산업선교회를 처음 알게 된 것은 1971년 고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14년 동안 전통을 이어온 독서 동아리 활동을 했습니다. 70년대에는 그런 활동이 학교 규정에 위배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징계를 받지 않으려면 모임 장소를 비밀리에 이제 학교에는 모임이 해산됐다고 보고하고 비밀리에 모일 필요가 있었는데 그 장소를 구했는데 우리 선배 중에 한 분이 그 인천 산성 건물을 소개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선배가 그려준 약도를 보면서 그 화수동 인천 산성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 보니까 그 골목 옆에 초가집에 인천 기독교 도시산업 선교회 간판이 붙어 있고 판자로 문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 열고 들어가니까 사무실 바닥이 흙바닥이었습니다. 그래서 울퉁불퉁한 흙바닥 위에 철제 책상 캐비넷이 놓여 있었는데 사무실을 초가집에 마련하고 흙바닥에 그냥 책상을 놓고 선교회 활동했던 이유는 나중에 알았죠. 그러니까 산업선교회는 그 선교의 대상과 동일한 수준에서 활동한다 이런 원칙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이제 평균적인 수준의 건물에 선교의 사무실을 마련한 거고 실무자들도 그냥 평균적인 그 지역 수준의 주택에서 생활하고 그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는 학생운동을 마치고 사회운동으로 이전할 때 그 인천 산선에서 동일방지 노동자들을 만날 수 있던 것이 정말 신이 저에게 주신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의 그 첫 만남이 지금까지의 제 삶을 규정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동일방직 노동자들이 그냥 거기서 농성을 한 게 아니라 그 후에 여러 사업장에 취업하면서 계속 노동운동을 했거든요. 되게 오래는 못했어요. 동일방직 출신이라는 게 밝혀지면 바로 해고됐으니까. 그래서 한 번은 동일방직 해고 노동자 중에 두 분이 안순애 씨하고 안동순 씨라는 분이 인천의 한 가구회사에 들어가서 노동조합을 결성한 적이 있었어요. 그 노동조합을 비밀리에 결성하면 그걸 직원들에게 공개하는 날이 있거든요. 그 보고대회 하면서 그때 가입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날 보고대회 하는 날 가구회사 정문에 찾아갔더니 그 회사가 문을 잠가놓고 경비들이 여러 명 나와서 지키고 있고 들어가지 못한 채 그 앞에 앉아 있더라고요. 결국 나중에 이제 해산을 했는데 저만 잡혀갔어요. 거기서 노동조합이 결성되니까 그 회사에서 정문 옆에 게시판에 직원들에게 절대 노동조합에 현혹당하지 말고 업무에 성실히 근무해달라. 이 이번에 만들어진 노동조합은 불순 세력들이 만든 노동조합이고 그 인천 산선 비난하는 그런 글이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노트를 꺼내서 그 글 내용을 적고 있었어요. 근데 경비들이 막 달려나와서 저를 막 잡아갔어요. 그러더니 나중에 제가 어렵게 거기서 몰래 탈출을 해서 인천 산선에 왔더니 목사님하고 동일방직 노동자들이 저를 걱정하면서 모여있다가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동일방직 노동자들은 아니 거기 뭐하러 와 있다가 잡혀가 아주 경비 6명이 나와서 달랑 들고 가더라고 뭐 이렇게 놀리고 조화순 목사님은 아니 너는 그래도 통밥이 있어서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동일방직에서 124명이 해고됐는데 한 절반 정도는 저하고 다 비슷한 또래거든요. 근데 동일방직 노동자들에게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너는 대학생이니까, 너는 지식인이니까, 너는 배운 놈이니까. 그래서 그런 말을 가장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지식인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본격적으로 하게 했던 사람들이 동일방직 해고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냥 저는 해고된 노동자들에게는 항상 놀림받는 학생 친구였어요. 그런 그냥 비슷한 또래 어울리는 대학생
노동자의 관계였습니다. 그래도 항상 놀림 받으면서도 떠나지 않고 자기 곁에 남아 있어줘서 고맙다 이런 말을 최근에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블랙리스트 사건 나서 동일방위 노동자가 이제 구속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남동생을 만나서 주민등록증을 받아가지고 동생이라고 몰래 교도소에 면회도 가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동생 신분으로 들어왔다는 걸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면회실에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해고 노동자가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오자마자 내가 누나 그랬더니 금방 알아듣고 아 동생 행세를 하는구나. 그래서 몇 번 면회를 가본 적도 있습니다. 제가 인천 산선에서 활동했던 기간은 한 5년 남짓이거든요. 그 활동이 제 나머지의 삶을 거의 규정했다고 볼 수 있죠. 그 활동이 자산이 돼서 그 이후에 제가 노동상담 활동을 계속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 조지 오글 목사님에 대해서는 저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추억이 있는데요. 해외 선교사가 오면 국내 어느 교회에 소속돼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조지 오글 목사님이 제가 다니던 인천 숭의교회의 소속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주부에 보면 소속 선교사 조지 오글 이렇게 표기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끔 조지 오글 목사님이 주일 예배 설교를 하셨어요. 제가 중학교 때 그 설교 처음 들으면서 느꼈던 강한 느낌은 우리말을 너무 잘한다. 근데 굉장히 착하고 진지한 사람처럼 느껴지도록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조지 오글 목사님이 우리 동네에 잠깐 사신 적이 있었어요. 우리 동네가 굉장히 가난한 동네였거든요. 근데 아마 그 사셨던 집이 숭의교회 굉장히 열심히 다니는 교인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숭의교회 통해서 거기 세를 들었거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평민이 사는 그런 보통 집 중에서도 비교적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우리 숙소를 마련하셨었죠. 그 산업선교회는 그 원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선교 대상과 같은 수준에서 활동하고 같은 수준에서 생활한다. 그래서 저는 조지 오글 목사님을 산업선교에서 직접 뵌 적은 없었어요. 근데 조하순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조하순 목사님이 그때 달월교회에서 이제 목회하고 계실 때인데 조지 오글 목사님하고 조승영 목사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선교 활동을 같이 할 수 없겠냐. 근데 자기는 너무 목회에 정말 보람을 느끼면서 열심히 하고 있을 때라 안 하겠다고 그랬다는 거죠. 그랬더니 설득을 하시다가 끝내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포기하고 가시면서 조지 오글 목사님이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근데 이 선교회 활동을 하려면 공장에서 한 1년 동안 노동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 조하순 목사님 다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그때 조지 오글 목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하는 말이 다른 사람들은 다 하겠다고 했다가 공장에서 노동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거기서 포기했다. 근데 조하순 목사님은 못하겠다고 그러다가 공장에서 노동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하셨다는 게 그래도 보면 나와요. 그래서 조하순 목사님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감동을 받았다. 항상 그 선교의 원칙은 그들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보다 우선 중요한 것은 같은 존재가 되는 거다. 그런 취지로 이제 공장에 들어가서 노동자 생활을 했던 것이고 그게 이제 기독교적으로는 인카네이션인 거잖아요.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목회자들도 선교활동을 하려면 같은 존재가 우선 돼야 한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노동 과정을 거치게 한 거죠. 그 인혁당 사건이 났을 때 그 진실을 알리기 위한 활동들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8명이 이제 바로 사형당하고 나서 그때는 기독교 방송이 종로가 있었어요. 그 2층 강당에서 무교 기도회를 했거든요. 시국 기도회를. 근데 인혁당 유가족들이 와서 두 마디를 못하고 잡혀가더라고요. 소복 입고 왔는데 인혁당 조작입니다. 이 말을 다 못하고 막 질질 끌려가던 그 모습, 그 쇳소리 같은 막 비명, 그게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거든요. 그 답동성당에 가톨릭 센터가 있었는데 인천에서는 거기가 가장 큰 강당을 가지고 있는 시설이었거든요.
그래서 조지올 목사님 오신다고 그래서 기독학생회 동료들과 같이 참석했습니다. 근데 그날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가 내일 모레 언제 출국당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그 바로 하루나 이틀 뒤에 추방당했다. 그런 뉴스와 사진이 이렇게 신문에 실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지올 목사님 추방당하시기 하루 이틀 전에 제가 뵀어요. 거기서. 근데 굉장히 그게 겁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중앙정보부 직원들과 굉장히 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오셨다고 그러던데, 그런 아주 위기의 상황을 웃으시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주 그 착한 진지한 말투로 제가 내일이나 모레 추방당할지도 모르니까 이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던 그 모습이 지금도 선해요. 예. 그래서 저렇게 커다란 위험 앞에서 저렇게 당당하게 침착할 수 있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굉장히 살기 좋은 사회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시회를 잡혀갈 걱정 없이 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발전한 데에는 인천산업선교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그런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희생과 고통이 차곡차곡 쌓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잡혀가지 않으면서 이런 전시를 할 수 있는 사회가 됐다, 이런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이런 사회가 되기까지 사람들이 어떤 노력을 그동안 했는가, 그걸 전시를 통해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